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그 이제 검색 광고를 주로 활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검색 광고 외에 활용 가능한 다른 이제 매체들,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매체 추천을 조금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이제 매체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업종은 일단 뷰티 업종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유아용품 업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문 서비스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이커머스 업종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전문 서비스 업종은 DB 업종 위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뷰티 업종은 사실 뷰티 업종도 종류가 많은데 뷰티 업종 중에서 혹시 담당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그 화장품 쪽보다는 마사지기처럼 좀 객단가가 높은 그런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해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매체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는 검색 광고 이외의 배너 매체인 DFA도 활용하고 있고, 또 메타, 구글, 그리고 오픈마켓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뷰티 중에서 이제 색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군데는 이제 색조는 네이버 에세이는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GFA 배너 광고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도 하고 있고, 이번에 구글도 신규로 이제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에세이랑 여기도 GFA, 그리고 여기 메타, 여기도 이제 구글을 추가. 그러면 말씀해주신 업체들은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함께 다 활용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여기 같이 추가해. 네,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하고 계신가?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 매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이제 네이버 브랜드 검색을 활용하고 있고, 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파워링크, 그다음에 쇼핑 검색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업종 자체가 그 키워드 자체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단가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일별로 그런 키워드 노출 순위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고, 또 입찰가 설정 같은 부분도 이날에는 뭐 한 예를 들면 500원대에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한 1,000원대로 올라버리고, 그래서 정말 네이버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의 그 꼼꼼함이 제일 그 보여지는 그런 매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뷰티 업종이 너무 이제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왜냐면 키워드는 너무 많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너무 흔하게 쓰고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부터가 사실 좀 까다로운데, 그 키워드를 이제 발굴을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완벽한 최적의 노출을 위한 소재명 조합을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소재명 조합 역시도 저는 마케터의 센스와 역량의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네이버 에세이라고 말씀드리면 대표님들께 이제 쇼핑 검색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저희가 키워드를 이제
경쟁도별로 분류를 해서 서치를 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소재명을 만들어서 광고를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든 대행사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 과정이 당연히 다들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재명을 조합하는지에 관한 부분은 100% 마케터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잘하는 마케터를 또 찾아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검색 광고 말고 다양한 매체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검색 광고가 조금 뷰티 쪽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는 매체이기는 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또 다른 매체 하고 있으신 거 있으면 계속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를 좀 기본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이 검색 광고에서 만약에 미백 세럼이라는 키워드에서 전환이 발생을 했으면 저는 이 키워드나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메타 쪽으로도 활용을 하거든요. 메타에서도 이 키워드를 넣어서 소재단에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그 문구에도 넣어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 있고 클릭을 만들어낸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1차적으로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그걸 발견을 했으면 메타, 구글 그리고 다른 오픈 마켓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들 검색 광고를 먼저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체별 확장을 시작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제 메타, 구글 이렇게 이 순으로 좀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버를 이제 소구점을 잡는 용도로 활용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아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왜냐면 키워드나 소구점 테스트를 가장 풀어놓고 하기 좋은 매체가 사실 네이버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만약에 그 배너 광고랑 검색 광고를 같이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마케터님들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나 봐요. 저희 마케팅 학교에 엄청 많은 마케터분들이 출연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DB 업종은 어떤 매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DB 업종 그러면 여기 전문 서비스 업종 이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혹시 DB 업종 중에서 어떤 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 서비스 업종 그럼 DB 업종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격 마케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파 업체 쪽을 이제 광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헤드 스파, 헤어 마사지, 두피 마사지 이런 쪽이었고 가격 마케 피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스파 업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스파지만 이제 다루는 메인 서비스 상품은 조금 달랐는데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진행한 매체는 메타였고요. 맞아요. 혹시 네이버도 하셨나요? 아니요, 메타만 이제 단독 진행을 했어요. 메타만 하셨나요? 저는 여기 추가로 이제 파워링크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비중을 메인으로 둔 거는 메타였고요. 파워링크는 그냥 그 자사면 관련된 키워드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뒀고 메타를 혹시 가격 마케터님은 메인으로 활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시즌이 있었던 이유도 있는데 저는 이 광고를 이제 한 11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해당 시즌에는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 되고 추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수요가 좀 많아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인스타를 훑어보다가 가장 쉽게 이 업체가 노출될 수 있는 매체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게 메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타가 또 가장 활발한 배너 광고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저도 실제로 그런 스파 아니면 뭐 마사지, 뭐 경락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것보다 메타에서 영상 소재를 활용해서 이 샵에서는 이런 관리들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마사지를 받는 데는 좀 탈의를 하고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샵의 상태나 위생 상태나 뭐 깔끔한 정도나 이런 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영상 소재를 활용을 하면 그런 걸 전반적인 걸 한 번에 이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메타에서도 이미지 소재보다는 영상 소재 위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추가로 또 이거는 이제 진행은 잠시 보류가 되긴 했는데 제가 추가로 제안 드렸던 매체는 구글이었는데 저희가 늘 같이 이제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구글이 유튜브 지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잘만 이제 타겟을 설정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스파나 이런 서비스 쪽도 찾아보시면 전문으로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그런 스파샵들, 우리나라에 있는 스파샵들, 심지어 해외까지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샵들을 다녀보면서 이 스파샵의 장점,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마사지 받는 그런 영상도 약간 ASMR을 담아서 보여주고, 구독자들은 오히려 그런 마사지 샵의 ASMR이 또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럼 편안한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힐링하고 누군가가 나 대신에 마사지를 받는 그런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당 업종에 이제 그런 유튜버들을 제가 실제로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 사람들을 우리 링크 타겟이 영상이 가능하니까 링크 타겟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우선 메타를 조금 더 아직은 활성화가 필요해서 메타부터 진행하고 구글까지 확장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 DB 업종의 경우 메타를 진행할 때 좀 항상 물어보시는 게 메타에서 이제 DB 업종을 하는데 너무 허수 DB가 많은 것 같다라고 많이들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민 마케터님의 좀 다른 그런 해결책이나 방안이 또 조금 있으신지. 사실 허수 DB가 많은 것 같다고 하신 메타 광고가 저희가 전환값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캠페인이 두 가지잖아요. 판매 캠페인도 있지만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도 있는데 제가 DB 업종을 지금 뷰티 그 전문 서비스 업종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유학원 쪽도 하고 있는데 유학원 쪽은 이제 돌려봤을 때 잠재 고객 캠페인이 훨씬 그 전환 수가 많이 찍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현장에 방문했던 이제 분들을 광고주한테 차이를 이제 비교해보고 싶어서 수치를 받아봤어요. 네. 근데 수치를 받아봤을 때 확실히 잠재 고객에서 허수가 많긴 하더라고요. 조금 생각보다 많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잠재 고객 캠페인, 판매 캠페인을 오프를 하고 중간에 잠재 고객 캠페인으로 쭉 운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판매 캠페인은 물론 이제 실 고객인 확률이 더 높지만 전환당 비용이 너무 높게 찍히는 거예요. DB 단가라고 하죠. DB 단가가 너무 높게 찍혀서 그러면 오프하고 잠재 고객으로만 해보자 했는데 이게 또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까 DB 단가랑 전환당 비용은 낮지만 실제 이제 현장까지 이어지는 고객 수가 너무나도 좀 결과가 아쉬웠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좀 소재량을 더 늘려서 판매 캠페인을 재운영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잠재 고객 캠페인은 아예 이제 진행을 안 하기로 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허수를 조금 방지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캠페인 세팅에 대해서 조절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근데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잠재 고객 캠페인을 그냥 우리도 운영하지 말아야겠다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브랜드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어떤 상품을 다루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먼저 운영을 해보시고 본인 브랜드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토대로 그
방향성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DB 업종 그 유학원으로 하시는데 그 판매 캠페인을 네. 설정을 할 수가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판매 캠페인이 그 전환값을 네. 저희가 그 자사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그 신청 양식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신청 양식의 완료 페이지를 전환값을 측정하는 그 페이지로 연결을 해놓으면 네. 그 페이지에 이제 사람들이 도달을 했을 때 전환이 하나씩 측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전환값 측정을 이제 완료 페이지로 설정해둔 이유는 두 번째로 이걸 말씀드리려 했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전환값을 이제 측정하는 그 저희가 버튼을 씹는다 그러죠. 네. 그것도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뭐 참가 신청하기에 씹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신청하기에만 버튼을 씹으시면 그냥 잘못 한번 클릭해도 그게 전원으로 찍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사실 발생할 수 있는 허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참가 신청을 실제로 하고 마지막에 노출되는 그 완료 페이지로 일부러 전환값을 연결을 해두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 페이지에 픽셀을 심으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픽셀은 아니고 그 전환값을 이제 어떤 사이트를 기준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광고단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린 세팅 방면 그리고 또 이런 전환값 측정 방면에서 한번 반영을 해보시면 허수 DB가 조금 줄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제가 왜 판매 캠페인이 되냐라고 여쭤봤던 게 사실 DB 업종의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들 뭐 인지도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으로 많이들 그냥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다음에 제안을 할 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근데 판매 캠페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값을 설정을 해놔야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메타 광고에서 잠재 고객 캠페인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CRM 양식 사용해서 연결해 놓으시면 구글 그 드라이브 엑셀로 고객들이 문의를 남길 때마다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이제 연동돼서 들어오거든요. 뭐 새로 고침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자동으로 슉슉슉슉 계속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편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일 1꿀팁님께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아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업종은 사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업종에 대한 이해, 유아업종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유아업종 시장의 특징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으니까 네. 이 아이한테 제일 좋은 것 그리고 제일 좋은 품질의 제품을 투자를 해주자. 그래서 굉장히 비싼 제품이어도 이게 뭐 유기농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검사에서 좀 높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이게 그냥 다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냥 크게 투자하자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가격이 비싸도 그냥 다들 구매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출산이라서 사실 뭐 예전에 뭐 3명, 5명의 자녀가 있을 때보다 한 명한테 투자하는 이제 비용이 분산되는 게 확실히 적으니까 또 고품질 제품을 더 구매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크잖아요.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의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틴트를 산 사람이
내년에 틴트를 살 수도 있고 내후년에 또 살 수도 있는데 유아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살 아기가 쓰는 용품을 쓰던 사람이 2년 뒤에도 3살 아기가 쓰는 용품을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유아업종의 가장 큰 시장의 특징이라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마케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알고 있지 않는 마케터들도 많기 때문에 유아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그 업종의 특수 상황을 그 마케터들이 알고 있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업종 이제 운영을 할 때 뭘 좀 고민을 했었냐면 그 GFA에서도 사실 카탈로그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리타겟팅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해당 대표님은 자사몰보다는 브랜드 스토어가 너무 탄탄했고 그래서 브랜드 스토어를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심 고객 수도 너무 많아서 그 리타겟팅용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이런 시장 상황의 좀 특성이 강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GFA도 카탈로그는 그렇게 저희가 메인으로 사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아업종은 특히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어야만 하는 업종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방금 가격 마케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저출산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저희도 광고 방향성을 점점 더 퀄리티랑 품질 그리고 또 무해한 거 애기들한테 무해한 거 이런 쪽 위주로 이제 소구점을 더 강하게 잡게 되더라고요. 가격 마케터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메타에서 이제 해당 유아 업종 아기띠를 주로 판매하는 그런 업종을 메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리타겟팅보다는 계속 신규 고객이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 소재의 그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말 소재 필터링을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고 만약에 어떤 A 소재에서 전환이 많이 찍혔다 한 3건, 4건 이상 찍혔다 하면 그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좀 유사한 소재들로 좀 더 추가를 하고 아니면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오프를 시키는 소재 필터링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소재 필터링이 빠른 거는 배너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11 꿀팁님 혹시 아직 계시다면 그 운영하고 계신 DB 업종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맞춤으로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그리고 이제 새해가 돼서 그 광고의 방향성을 다시 잡으시는 대표님들이나 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이제 대행사를 조금 바꾸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저희한테 와서 문의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미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저희는 뭐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행사는 이렇게 이런 매체를 활용하고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수민 마케터님이나 가격 마케터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게 궁금하시면 저희는 부담없이 뭐 미팅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여기 위에 보이시는 대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내일도 라이브 맞아요. 그래서 그 주제가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맞아요. 연초 마케팅 계획 어떻게 세워야 맞아요. 되는가 이거긴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내일 10시도 네. 저희가 내일 10시에도 저희 둘이 또 이제 찾아뵐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작년에 제가 그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광고 이제 방향성을 한번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연초가 되었다 보니까 연초 광고 한번 새해가 되면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거를 내일 조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10시에
오전 10시에 이제 들어와서 댓글창 같이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조금 연초라 조금 업무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